반갑습니다. 인간심리의 발달, 유아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라는 속담이 있죠. 어릴 적 몸에 밴 버릇은 늙어서도 고치기 힘들다는 의미로 습관을 형성하는 유아기가 건강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유아기는 만 2세부터 만 6세까지, 즉 취약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속담에서 보듯이 이 시기에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정서적으로 많은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유아기는 신체적 활동량이 많아지고 호기심도 많아져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집에서만 생활하던 영아가 유아기에 접어들면서 어린이집, 동네 근처 등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서 대인관계도 월등히 넓어지게 됩니다. 호기심도 매우 왕성해져서 어른들의 시각에서 볼 때 독특한 행동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칫솔에 거품을 묻혀서 칫솔질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바디워시에 거품을 칫솔에 묻히기도 하고, 라면에 말똥이 들었다면 젓가락으로 휘휘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아기는 걷고 뛰고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므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시기입니다. 유아들에게 놀이는 학습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겠죠. 유아기는 영아기에 비해 신체 발달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아기에도 꾸준히 신체 성장이 이루어지며 유아기에 이르러 신체 발달은 중요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즉, 영아기를 지나서 걸을 수 있게 된 유아가 뛰거나 도약 등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운동 발달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운동 능력이 지적 능력,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정교화되면서 능동적으로 주변의 환경을 탐색하고 호기심을 충족시킴으로써 지적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아제도 운동 능력이 아동의 지적 발달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볼비 역시 애착 형성에 운동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움직일 수 있는 유아가 적극적으로 양육자에게 스킨십이나 애착 행동을 보임으로써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애착이 발달하게 됩니다. 운동 능력은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운동 능력이 있어야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영역별 신체 발달의 내용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의 구조 및 기관입니다. 신체 기관이 영아기에 비해 현저하게 성숙되어 여러 기능을 사용하고 지구력도 상승하여 체력이 튼튼해집니다. 5세경이 되면 폐기능의 발달로 호흡기 질환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뇌와 신경계 발달입니다. 두미 방향의 발달 원리에 의해 뇌성장이 먼저 이루어지는데요. 5, 6세경이 되면 뇌는 성인의 약 90%까지 발달하게 됩니다. 인간의 정신 능력은 뇌의 크기나 무게보다는 대뇌 피질의 각 영역의 신경망이 어떻게 발달했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영아기에 시작된 시냅스 형성과 수초화가 유아기에도 계속됩니다. 수초화가 증가할수록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6세경이 되면 뉴런의 수성돌기와 축색의 연결망이 확장되면서 활발한 뇌활동을 통해 고도의 정신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 3세에서 6세까지 유아기 동안 신경계가 발달하면서 전방전두엽을 비롯한 대뇌가 어느 정도 완성되는데요. 대뇌는 좌방구와 우방구로 이루어지고 각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각자 따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측화된 기능이 서로 협응하여 인간의 사고나 행동을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골격과 근육의 발달입니다. 유아기에 기본적인 골격이 형성되는데요.
신체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크기나 모양에서 현저한 변화를 보입니다. 여아는 지방 조직이 발달하고 남아는 근육 조직이 발달하게 되며 팔다리가 길어져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고 아직 머리의 비율이 크긴 하지만 점차 어른과 같은 비율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뼈에 경고라가 일어나서 단단해지고 튼튼해집니다. 유아기에는 소근육이 발달하여 손과 손가락의 조정 기능을 통해서 정교한 운동이 가능한데요. 유아기의 대근육과 소근육을 운동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아의 발달입니다. 생후 6, 7개월쯤 유치가 나기 시작해서 3세경에는 유치가 20개 다 나옵니다. 이후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여 5세경에는 영구치가 한두 개 정도 됩니다. 이 시기에 치아 발달 완성과 턱뼈가 발달하면서 얼굴 형태의 변화가 생깁니다. 유아기에는 신체 움직임의 균형과 조정을 돕는 손해가 발달하면서 운동 능력이 크게 발달하게 되는데요. 유아기 각 연령별로 대근육과 소근육 운동의 발달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서 3세경에는 빠른 걸음이 뛰는 것으로 바뀌면서 점프하고 던지고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아직은 달리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갑자기 정지할 수가 없고 방향 틀기, 뒤돌아서기가 안 됩니다. 소근육의 경우 주로 팔과 손목, 손가락 등의 움직임을 뜻하는데요. 이 시기에 단순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고 큰 지퍼를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저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옷이나 지퍼를 여닫을 수 있는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소근육의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3, 4세경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발을 번갈아 가면서 계단을 오를 수 있으며 불규칙하게 한 발로 깡충깡충 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데요. 상체를 굽히면서 점프하고 상체를 활용하면서 공을 던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세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소근육 운동은 큰 단추를 끼우고 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음식을 먹습니다. 가위를 사용해서 종이를 자를 수 있고 원과 평행선을 모방하여 그림을 그리고 사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4, 5세의 대근육 운동의 발달은 발을 번갈아 가면서 긴 계단을 내려갈 수 있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달리거나 멈추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뛰는 것 외에 한 발로 4걸음에서 6걸음을 뛰거나 사다리나 정글짐, 미끄럼틀 등을 타고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세발 자전거를 빠르게 잘 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소근육 운동은 더욱 정교해져서 포크를 잘 사용하고 선을 따라 가위질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각형과 글자들을 모방하여 그릴 수 있습니다. 5, 6세가 되면 빠르게 뛰고 높이 뛰기와 멀리 뛰기, 줄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능숙하게 발을 앞으로 내밀고 팔을 뻗어 공을 던지고 받으며 보조바퀴가 달린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이때 소근육 운동으로서 부드러운 음식을 자를 때 나이프를 사용하고 신발끈을 묶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머리, 몸통, 팔, 다리 등의 6부분으로 그릴 수 있으며 숫자와 쉬운 단어들을 모방하여 쓰기 시작합니다. 크레파스나 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소근육 기술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2, 3세에는 원과 수평선을 그리는데 아직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소근육 움직임을 통해 무의미한 그림을 그립니다. 이 시기에는 너무 가느다란 연필보다는 유아가 잡기 쉬운 굵은 크레파스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3, 4세에는 주변 환경을 관찰하여 그림으로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사각형을 그리고 아래에 원 2개를 그린 다음 자동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5, 6세에는 삼각형을 그릴 수 있으며
7세 이후에는 사각형 안에 대각선을 그려넣는 것이 가능해질 정도로 눈과 손의 협응이 이루어집니다. 켈로그는 뇌와 근육이 발달함에 따라서 유아들의 그림이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2세에는 직선이나 지그재그 선과 같은 형태가 있는 낙서를 하다가 3세에는 동그라미나 십자가 같은 형태를 그리는 단계,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복잡하게 결합하는 디자인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4, 5세에는 그림의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오른손 혹은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패턴이 형성되는데요.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나 오른손을 많이 쓰는 것이 좋고 왼손을 많이 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부모들이 오른손잡이로 교정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무리하게 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경우 양손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기에는 신체 성장과 활동량의 증가에 따른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초 체력을 형성하기 위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영양소는 과다하게 섭취하면서 활동량이 적어 소화비만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만도는 실제 체중에서 신장별 표준 체중을 뺀 값을 신장별 표준 체중으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해서 구하는데요. 이 값이 20%가 넘으면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국제적으로는 BMI, 즉 체질량 지수를 사용하여 소화비만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신장으로 2번 나눈 것으로 그 값이 0에서 18.4인 경우 저체중, 18.5에서 22.9는 평균 체중, 23에서 24.5는 과체중, 25에서 29.9는 비만, 30에서 34.9는 중증 비만, 35 이상은 고도 비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 80, 몸무게가 20kg인 유아의 비만도를 계산해 보면 20 나누기 0.8 곱하기 0.8은 31.25, 즉 BMI는 31.25가 되어 중증 비만에 속합니다. 비만은 유전, 환경, 음식 섭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비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환경과 음식 섭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즉석식품 및 고지방 식이가 증가하고 가족의 생활 습관, TV나 컴퓨터의 사용으로 운동이 부족한 경우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소화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이 중요한데요. 소화비만이 있었던 사람은 성장기에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이 성장 호르몬의 역할을 방해하고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지 못해서 조기 성숙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등의 성인병도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나타나서 건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가족의 생활 습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비만인 경우 유아가 비만해질 가능성은 40%이며 모두 비만인 경우 80%가 됩니다. 특히 어머니가 비만인 경우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비만해질 위험이 2.5배 이상 증가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비만이라면 가족 전체의 생활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스턴트 식품이나 고지방 섭취를 줄이고 TV 시청과 컴퓨터 사용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제한을 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 내려오는 것 등이죠. 더불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유아기는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 호기심이 많은 시기이므로 주변에 대한 탐색을 활발하게 시도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여러 가지 사고나 위험 상황에 닥치기 쉽습니다. 국내 어린이 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중 교통사고가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유아기의 교통사고로는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 길거리에서 놀다가 충돌하는 경우, 보행 중에 차에 충돌하는 경우, 탑승 중에 사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어린이 사망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유아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사고는 주로 여름에 발생하고 1세에서 3세경 유아의 사망률이 높습니다. 성별로는 남아가 여아보다 1.5배 정도 많았고 사고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잠시 다른 볼일을 보는 사이 호기심에 베란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다 떨어지기도 하고 블라인드를 보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블라인드 줄에 감기기도 하는 등 가정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동 및 활동 시 안전장비 갖추기를 지도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예방해야 합니다. 유아기의 신체적 발달을 다룰 때 뇌의 성장이 급증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세에서 6세 사이에 대부분의 유아에게서 좌반구의 성장 급등이 일어나며 우반구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유아기와 아동기에 걸쳐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런 뇌의 발달은 인지 발달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좌뇌의 영역으로 알려진 언어 발달이 유아기에 놀랍게 발전합니다. 반면 우뇌의 영역인 공간적 능력은 위치나 방향을 찾거나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되며 아동기, 청소년기에 걸쳐 천천히 발달합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는 유아기를 전조작기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상징이나 개념을 적극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논리 이전의 시기라는 뜻으로 전조작기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이리저리 돌려서 근거에 맞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한 가지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 외에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왜 그런데요? 라는 질문을 달고 사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의 전조작기의 특성으로는 표상적 사고, 중심화, 객관적 사고, 보존 개념, 물화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표상적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상적 사고란 상징을 사용하는 대상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정신 능력을 뜻하는데요. 실제 대상을 언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눈앞에 있지 않은 대상을 정신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유아는 냉동식물을 열지 않더라도 아이스크림을 말하면서 차갑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의 사용은 유아들이 현재 눈앞에 없는 것들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가상놀이를 통해 발달하는데요. 인형이나 물건을 사람으로 상상하고 가상의 상황을 상상하여 놀이하는 것을 가상놀이라고 합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징적 표상인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 소통이 가능해지고 상징적 표상 또한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여기다가 부어볼게. 어떤 게 더 많은지 얘기해줘야 돼. 몇 번이고 같은 양의 물이라는 걸 확인시켜준 후 바로 눈앞에서 그릇만을 바꾼 다음 물의 양을 물어봅니다. 준아, 그릇이 달라졌지? 응. 그럼 엄마가 문제 내볼게. 어떤 게 더 많은 거 같아? 많은 거 가져보세요. 그럼 어떤 거 가져갈 거야? 가져가봐. 준이 앞으로. 그거 가져갈 거야. 이게 더 많아서? 이쪽 게 많아요? 이쪽 게 많아요? 이어줄게. 이쪽 게. 자기가 바라보는 그릇의 차이만을 믿어버리는 거죠. 7살만 되어도 더 이상은 속지 않습니다. 주황색 물이 많을까? 파란색 물이 많을까? 똑같아. 그렇지. 똑같아. 4살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담이 지금 뿡뿡이 어디가 보여요? 눈. 눈이 보여? 그러면 예담아, 지금 저기 초록 의자에 앉아있는 친구가 노랑이거든? 노랑이랑 인사해봐. 안녕. 아, 그러면 노랑이는 뿡뿡이 어디가 보일까? 입이 보여? 어디가 보이나요? 뭐가 보여, 뿡뿡이? 눈. 눈이 보였어. 그럼 노랑이는 뿡뿡이 어디가 보일까? 발가락. 발가락? 노랑이는 뿡뿡이 아이들은 어디가 모두 보일까? 노랑이도 자신과 같은 쪽을 눈? 보고 있다고 눈이 말합니다. 보여요? 그러면은 뒤에 7살은 있는 어떨까요? 너구리는 아이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눈 보고 있어? 다른 사람의 시각, 관점을 아는 것은 중요한 시작입니다.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영상에서는 두 가지의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의 보존 개념 실험이고 두 번째는 자기중심성을 측정한 실험입니다. 유아기에는 중심화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뚜렷한 한 가지 특성만을 보고 전부를 이해하려는 것을 중심화라고 합니다. 중심화가 생기는 이유는 보존 개념의 이해 부족과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피아제의 보존 개념과 과제 실험은 물체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양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아동이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먼저 유아에게 같은 양의 주스가 담긴 동일한 모양의 컵을 보여줍니다. 이후 A컵의 물을 길고 가느다란 C컵에 붓습니다. 이때 아동에게 B컵과 C컵에 담긴 물의 양이 동일한지를 물었을 때 전조잡기의 아동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이들은 B컵보다 C컵에 담긴 물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C컵의 물의 양이 더 많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전조잡기의 유아가 보존 개념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은 동일성, 가역성, 상보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동일성이란 어떠한 물체의 모양이 변해도 그 물체는 모양이 변하기 이전의 것과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질량의 변화는 없다는 개념입니다. 보존 개념 실험에서 짧고 넓은 컵의 주스를 길고 좁은 컵으로 부어도 주스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가역성은 머릿속에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서 결국 양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존 개념 실험에서 길고 좁은 컵으로 옮겨 부은 주스를 다시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서 결국 같은 주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가역성을 습득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보성인데요. 한 가지 차원에서 잃어버린 것은 다른 차원에 의해서 보상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보존 개념 실험에서 컵의 넓이가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 변화했지만 컵의 높이도 짧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컵의 넓이의 변화가 높이의 변화로 보상되었다는 것이 상보성인 것이죠. 보존 개념의 실험에는 액체의 양뿐만 아니라 수, 질량, 길이, 면적, 부피 등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의 보존 개념은 바둑알을 두 줄 나란히 놓은 것에서 한 줄을 길게 늘어 놓았을 때 그 바둑알의 수가 같은지를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6세에서 7세경에 획득합니다. 질량의 경우 찰흙으로 둥글게 빚은 공 중 하나를 길게 누렸을 때 찰흙의 양이 동일한지를 아는가 하는 것이고 보통 6세에서 8세경에 획득합니다. 길이의 경우 나란히 놓은 막대기 중 하나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길이가 같은지를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7세에서 8세경에 획득합니다. 면적에 대한 보존 개념은 8세에서 9세경에 획득하고 무게에 대한 보존 개념은 9세에서 10세경에 획득하며 부피에 대한 보존 개념은 제일 마지막에 획득하는데 보통 14세에서 15세경입니다. 앞의 영상에서는 방귀대장 뿡뿡이 인형을 유아와 마주보게 하고 뿡뿡이 인형 뒤에 노랑이 인형을 일직선으로 두고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피아제는 쇠산을 탁자 위에 놓고 유아가 A 위치에 앉아서 인형을 C 위치에 두어 마주 앉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에게 쇠산의 여러 가지 측면 사진을 보여주고
인형이 보는 쪽의 산 모양을 사진에서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5세는 자신이 보는 쪽의 사진을 집었고 6, 7세는 자신이 보는 쪽의 산 모양과 인형이 보는 쪽의 산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이 보고 있는 쪽의 산 모양을 집었습니다. 이는 전 조작기 아이들이 자신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을 구별하지 못하고 타인의 위치에서 보이는 사물의 모습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아중심성은 언어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유아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의미 전달은 안 되면서 자아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집단 독백이라고 합니다. 유아들이 서로 동시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집단적 독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 사고란 현재 지각되는 어느 한 사실에만 주의를 기울여 그 대상을 규정짓는 사고 특성을 말하며 유아는 직관적인 사고의 특성 때문에 사물의 실제와 겉모습을 구분하는 데 혼란스러워합니다. 예를 들면 유아들에게 고양이를 보여준 후 개의 탈을 쓴 고양이를 보여주고 무슨 동물인지 물어보면 3세 유아는 개라고 대하였고 4, 5세 유아는 고양이가 개로 변한 것은 믿지만 그것이 무슨 동물인지 정확하게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6세가 되어야 유아는 개처럼 보이는 고양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5세 이하의 유아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선생님이 선물을 나누어 주면 정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의 특성을 직관적 사고라고 합니다. 유아기 초기에는 무생물체에도 생명이 있다고 믿는 무랄론적 사고를 합니다. 유아는 세상 모든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형을 침대 위에 눕히고 재우거나 자신을 놀라게 한 장난감을 떼치하고 야단을 칩니다. 인형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걸을 때마다 달이 자신을 따라온다고 말하기도 하죠. 이러한 무랄론적 사고는 4, 5세경이면 감소합니다. 피아제는 유아가 7, 8세경에 직관적 사고에서 벗어나 범주 포함 조작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분류는 유아가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한 가지 범주에 포함된 것을 몇 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4세 유아는 색깔과 모양의 2개 범주를 동시에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유아는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연결짓지 못하는 전인과적 사고를 하는데요. 시간적으로 가깝게 일어난 사건들을 연결짓거나 전혀 관련성 없는 것들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유아는 동생이 아프거나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것이 자신이 나쁜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아기에 인과적인 사고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가 눈에 보이게 동등하고 예측 가능한 경우, 늘 반복되어 잘 알고 있는 일상적인 상황과 주제에 대해서는 부모와 대화할 때 인과성 사고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아는 손을 안 씻으면 반드시 감기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